간호조무사, 고아 출신. 절대 안 된다. 67세 윤강호 회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고급 원목 책상이 울렸고 펜꽂이가 덜컹거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34세 아들 윤도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분이나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강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 건설 그룹 태양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 40년 만에 재계 10위권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아들들과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장남 윤재민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고 싶어요. 회장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창피 주지 말고 정신 차려라. 남자가 피아노 치면 밥이 나오냐. 그날 밤 재민은 집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재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달려갔을 때 재민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재민은 시립요양병원 3층 특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은 매달 병원비를 송금했지만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자 윤준혁, 지금 11살. 엄마는 재민의 사고 후 6년을 버티다 술과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삼촌인 도연도 모른 채 시설과 거리를 떠돌다가 지금은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 근처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이나 사업 확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공의료 정책과 소외된 환자 돌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립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장서윤을 만났습니다. 장서윤, 29살, 간호조무사, 고아원에서 자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고 3년째 시립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 적은 월급, 고된 업무.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환자에게 불친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연고 환자, 치매 환자, 말 안 통하는 노인들에게 유독 다정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보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따뜻한 미소, 환자를 대하는 진심, 힘든 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6개월 전 도연은 고백했고 서윤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게 말했을 때 예상대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윤 씨와 결혼할 겁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은 팔짱을 끼고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고 했다. 그 여자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지. 아버지, 내일부터 내가 그 병원에 위장 입원한다. 무연고 환자로.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 도연은 반대했지만 회장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허름한 옷을 입고 시립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환자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성함이요? 박철수입니다.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회장이 준비해 온 가짜 서류를 건넸습니다. 비서실에서 만든 완벽한 위조 신분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독거노인, 관절염과 초기 치매 의심 환자. 4층 820 호실로 가세요. 사인실입니다.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승강기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4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병실 문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회장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재민이 10년을 누워 있었구나. 820 호실. 문을 열자 4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에게 배정된 자리는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 침대였습니다. 침대 시트는 낡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같은 방 환자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 왔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나도 없어. 여기 다들 그래. 혼자야. 노인은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세면도구를 꺼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곳이 서윤이 매일 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연이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배식 카트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간호조무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드실 분들 손 드세요. 회장을 포함해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의식이 없거나 경관 영양으로 식사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이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흰 쌀밥, 된장국, 시금치 무침, 생선 조림.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이었습니다. 평생 최고급 식당에서만 먹던 회장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여러 명의 간호사와 조무사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명, 긴 생머리를 묶은 여자가 차트를 보며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장서윤이었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여자였습니다. 도연이 사랑한다는 여자.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단정한 유니폼, 편한 운동화. 하지만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돌아보니 젊은 남자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러시구나. 조심히 가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윤이 정말 아들이 말한 대로인지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어두웠고 간간이 모니터 소리와 환자들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 낯선 냄새. 70평생 이런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형광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 겨우 잠든 게 새벽 4시였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끄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분주했습니다. 아침 체온 재겠습니다. 모두 깨어 계세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이 많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체온계를 귀에 대고 재었습니다. 회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귀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B- 소리가 났습니다. 36.7. 정상입니다. 간호사는 차트에 기록하고 다음 환자에게 갔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흰죽 김치, 물 한 컵. 회장은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간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죽이네. 어제도 죽, 오늘도 죽. 회장은 말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회장은 일부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간호조무사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회장은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혼자 못 가세요? 걸으실 수 있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에휴. 간호사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고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을 주지 않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간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회장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친절할 순 없겠지. 서윤은 어떨까? 오후 2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복도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인수인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820 호실세 환자 박철수 씨, 무연고 기초수급자, 관절염 있고
초기 치매 의심. 특이사항 없음.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침대, 두 번째 침대, 세 번째 침대, 그리고 회장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서윤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서윤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곳 없으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침대가 좀 딱딱해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매트리스 패드 하나 더 깔아드릴게요. 조금 푹신해질 거예요. 서윤은 창고에서 매트리스 패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일으켜 세운 후 침대 시트를 들어 올려 패드를 깔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제 좀 나을 거예요. 누워보세요. 회장이 다시 누웠습니다.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서윤은 다시 미소 짓고 다음 환자에게 갔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직접 배식을 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병실로 들어와 환자들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 앞에 식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미역국이에요. 싱겁게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간 있는 거? 싱거운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간 조절해서 드릴게요. 작은 배려였지만 회장은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냥 식판만 던지듯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환자의 취향을 물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은 다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눌렀습니다. 오후 9시, 간호사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기저귀를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위장 환자 설정에 기저귀 착용 필요 항목을 넣었습니다. 서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도와드릴게요. 서윤은 창고에서 새 기저귀와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커튼을 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서윤은 능숙하게 회장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섞인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불편하셨죠? 이제 시원하실 거예요. 기저귀를 다 갈고 침대 시트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손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혹시 밤에 또 불편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윤은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회장은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너 또 820호 갔다 왔어? 그 방 환자들 손 많이 가는데 왜 자꾸 내가 가? 선배님들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에휴, 착하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기초수급자 환자들한테 너무 신경 쓰면 내가 힘들어. 괜찮아요. 어르신들도 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잖아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아침마다 체온을 잴 때, 식사를 배식할 때, 기저귀를 갈 때, 약을 나눠줄 때, 서윤은 한 번도 환자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했습니다. 치매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환자에게도, 밤마다 소리 지르는 환자에게도, 침을 뱉는 환자에게도,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닦아드릴게요.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창문 열어드릴까요? 항상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연기하는 걸까?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병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VIP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1층 특실에 들어온 60대 남자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간호사실로 와서 지시했습니다. 1층 특실 환자분 최우선으로 케어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지? 네, 원장님. 수간호사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VIP 환자 담당은 김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 나머지는 일반 병동 커버해. 기초수급자 환자들은 급하지 않으면 좀 늦춰도 돼.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회장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1층 VIP 병실에서도 호출이 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2개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수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VIP 먼저 가.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820 호실 박철수 환자가 호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의 지시는 VIP 우선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선배님, VIP실은 김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820호 먼저 가고 올게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VIP 먼저라니까. 박철수 어르신 오늘 저녁도 못 드셨어요. 속이 안 좋으시대요. 먼저 확인하고 바로 갈게요. 서윤은 수간호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간호사는 혀를 찼습니다. 저의 진짜... 에휴. 서윤이 820 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회장은 사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테스트를 위해 호출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먼저 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 물 좀 마시고 싶습니다. 아, 물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서윤은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컵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일으켜 세워 물을 마시게 도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했다고 하셨죠? 속은 좀 어때요? 아, 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저녁 못 드셔서 걱정했어요. 미음이라도 조금 드실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밤에 배고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유는 다시 미소 짓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VIP 환자보다 자신을 먼저 챙긴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무연고 노인을. 회장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돈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 여자에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약품 기록 오류였습니다. 1층 VIP 환자에게 투여된 진통제 용량이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2mg을 투여했는데 기록에는 3m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병원장이 난리를 쳤습니다. 누가 기록했어?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수간호사가 잘못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장서윤, 내가 그날 VIP 환자 약 나눠줬지?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저는 일반 병동만 담당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들어갔어. 내가 봤어. 선배님, 저는 1층에 안 갔어요. 기록 확인해 보세요. 병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다니까. 누군가 실수한 거야. 장서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 전체가 피해를 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진짜로요. 증거가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그럼 내가 책임져. 경위 썼어. 원장님, 이건 부당해요. 부당? 내가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게 부당하지. 병원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위서 쓸게요. 하지만 환자분들한테는 피해 없도록 할게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간호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 조용히 울었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어깨, 흐느끼는 모습,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장남 재민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 그럼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서윤의 모습이 그때 재민과 겹쳤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환자를 위해 참는 모습, 울고 있지만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는 모습.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다. 연기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위장 입원 상태였습니다. 비서실에는 출장 중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아들 도연도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매일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약품 기록 오류 사건 이후 서윤은 경위서를 썼고 병원장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되게 딱딱하셨거든요. 말도 잘 안 하시고. 근데 요즘은 가끔 웃으세요. 회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풀린 것입니다. 서윤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가족 생각하세요? 서윤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집을 나갔습니다. 15년 전에. 왜요? 제가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남자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웠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아드님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서윤의 말에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겠지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찾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회장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아드님은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남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으시면 안 될까요?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어디 있는지, 바로 이 병원 3층에 누워 있다는 것을.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다음 날 아침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재민을 보러 가기로. 하지만 아직 신분을 밝힐 순 없었습니다. 위장 환자로서 갈 것입니다. 오전 10시 회장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싶습니다. 병원 안에서요. 아, 네. 괜찮으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회장은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특실 병동이었습니다. 4층과는 달리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15 호실. 재민의 병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4세, 하지만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재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빠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아들을 혼자 두었던 것,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보니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왜 오셨어요? 서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저 산책하다가 여기는 특실 병동이에요. 일반 환자분들은 잘 안 오시는데. 서윤이 재민의 침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분, 윤재민 씨예요. 10년째 여기 계세요. 교통사고로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제가 어제 말했던 그 아들이요. 서윤은 입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윤재민 씨 아버지시라고요? 네. 서윤은 회장과 재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준혁이도. 준혁이? 윤재민 씨 아드님이요. 어르신 손자예요. 회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아십니까? 네. 제가 돌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준혁이는 재민 씨 사고 후에 태어났어요. 엄마는 6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준혁이는 시설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병원 근처 보호소에 있어요. 저는 퇴근하고 자주 가서 밥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있어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희망보호소라고. 지금 데려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요? 부탁드립니다.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 근무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예요. 그때 같이 가요. 오후 6시 서윤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회장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가시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손자를 만난다는 것이 10분쯤 걸어 낡은 건물 하나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망보호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서윤아. 오늘도 왔니? 50대 여자 원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혁이는요? 공부방에 있어. 숙제하고 있더라. 서윤은 회장을 데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공부방 문을 열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서윤이 부르자 한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마른 체형, 큰 눈, 깎은 머리. 아이는 서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숙제 다 했어? 응, 거의 다 했어. 잘했네. 근데 오늘은 누나랑 같이 갈 사람이 있어. 서윤이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이는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재민과 너무 닮았습니다. 특히 눈. 재민의 눈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 하구나. 누나, 이분은 누구세요? 준혁아, 이분은 내 할아버지야.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응, 내 아빠 아버지. 준혁이는 회장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야. 미안하다. 진작 찾아왔어야 하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사과해요? 할아버지가 너를 혼자 두었어. 내 아빠도 제대로 못 돌봤고.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가 저 돌봐줬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아이의 말에 회장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자신의 손자를 혼자 두었다는 것이.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밖에 나가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어때요? 준혁이도 밥 먹어야 해요. 세 사람은 보호소를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서윤이 라면과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준혁아, 많이 먹어. 응. 준혁이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준혁아, 너 아빠 자주 보러 가니? 네. 거의 매일 가요. 병원 안 멀어서요.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말하고 시험 잘 본 것도 자랑하고. 아빠는 대답 안 하시지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준혁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 집에서 살래? 네. 할아버지 집은 넓어. 내 방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아. 학교도 다시 제대로 다닐 수 있어. 준혁이는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야, 준혁아.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할아버지가 돌볼 거야. 더 좋은 병실로 옮기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 모셔서 치료받을 거야. 준혁이는 잠시 고민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누나는요? 누나도 같이 가요? 회장은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나는 누나 없으면 싫어요. 누나가 있어야 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장서윤 씨, 제 집에 오시겠습니까? 네. 저요? 제 며느리로요.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둘째 아들 도연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조무사이고 고아 출신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손자를 돌봐줬고 제 아들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제발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환호했습니다. 와, 누나도 같이 가.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아빠야.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요즘 연락도 안 되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 너도 집으로 와.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안다.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도연이를 만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네. 30분 후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와,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분들 방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은 서윤과 준혁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거대한 샹들리에. 서윤은 주눅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도연은 거실에서 서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윤 씨? 도연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도연아, 결혼해라. 네. 장서윤 씨와 결혼해. 내가 허락한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세요? 그래. 내가 직접 확인했다. 이 사람은 진짜야. 도연은 서윤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서윤 씨, 도연 씨,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이는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정체를 병원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위장 환자로 지내며 본 것들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립요양병원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정장 차림의 회장이 내렸습니다. 뒤따라 비서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VIP 보호자인가? 회장은 당당하게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병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윤강호입니다. 태양그룹 회장. 원무과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강호 회장님이시라고요. 순식간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장이 허겁지겁 달려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저희 병원에...
원장실로 갑시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회장을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원장 앉으시오. 네.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이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었소. 네. 무슨 말씀을?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기초수급자 무연고 환자로 말이요. 병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4층 820 호실에 일주일 동안 있었소. 그동안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봤소. 회장님, 저는 VIP 환자와 일반 환자를 차별하는 것,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기초수급자 환자들을 장치하는 것, 다 봤소.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그건 일주일간의 녹음입니다. 당신이 장서윤 조무사에게 약품 기록 오류를 뒤집어 씌운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 병원장은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원장, 당신은 해임이요. 오늘 당장 짐 싸시오. 회장님, 그리고 이 병원은 앞으로 제가 인수합니다. 태양그룹 산하병원으로 편입시킬 겁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서류를 받아 책상에 놓았습니다. 인수계약서요. 시에서 이미 승인받았소. 사인하시오.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좋소. 이제 나가시오. 병원장은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시오. 1시간 후.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병원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간호사, 조무사, 의사, 행정직원 모두. 서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강호입니다. 태양그룹 회장이자 오늘부터 이 병원의 새 이사장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4층 820호에 입원했었습니다. 무연고 환자로요. 직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봤습니다.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환자를 차별하고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찾았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장서윤 조무사. 서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장서윤 조무사는 VIP든 기초수급자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환자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환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장서윤 씨,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따뜻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와 아들을 돌봐줬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부터 장서윤 씨는 정규직 간호사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환자복지팀 팀장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달라질 겁니다.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직원 복지도 개선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좋은 병원 만듭시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곧 당신은 제 며느리가 될 사람 아닙니까?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회장은 웃으며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3층 재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위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재민이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아빠야. 이제 당당하게 올 수 있게 됐다. 재민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늦었다. 10년이나 혼자 두었구나. 미안하다. 회장은 재민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곁에 있을게. 매일 올게.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 모셔서 너 꼭 깨울 거야. 회장은 한참을 재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민이 어릴 때 자장가로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재민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재민의 손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곁으로 돌아와라. 제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병원장이 부임했고 환자 차별 금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원 복지도 개선되어 야간 수당이 올랐고 휴게실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윤은 환자복지팀 팀장으로 일하며 무연고 환자들을 특별히 돌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준혁이는 회장의 저택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는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보고 갔습니다. 회장도 매일 병원을 찾아 재민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도연과 서윤을 불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택 식당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결혼 날짜는 정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 걱정 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결혼식에 재민 씨도 모셔올 수 있을까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민이를? 네. 의식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동생 결혼식이잖아요.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형도 함께 있었으면.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재민이도 데려오자. 식사 후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재민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피아노 치는 모습, 학교 운동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회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재민아, 내 동생 결혼한다. 너도 와야지.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 결혼식에서 축하해주고 조카 준혁이랑 놀아주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회장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민의 병실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아, 내일 내 동생 결혼식이야. 너도 같이 가자. 회장은 재민의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서윤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내가 좋아했을 것 같아.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때 재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놀라 재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재민아? 들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병원 직원들까지. 신랑 대기실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 네, 아버지. 형은 모셔왔다. 맨 앞줄에 있어. 감사합니다. 도연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해라. 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보호소 원장님이 해주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확인하십시오. 도연과 서윤이 입을 맞췄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맨 앞줄에는 휠체어에 탄 재민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회장이 앉아 재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봤니? 내 동생 결혼했어. 회장은 재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때였습니다. 재민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재민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재민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재민은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회장은 재민을 꽉 안았습니다. 재민아, 깨어났구나.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연도 단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형이 깨어났어. 재민은 동생을 보고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아직 표정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아. 형, 나야, 도연이. 도연은 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서윤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준혁이었습니다. 아이가 휠체어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재민은 준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혁이, 아빠 깨어났어. 준혁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괜찮아요, 아빠. 이제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연회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기적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재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회장과 도연, 서윤, 준혁이 모두 함께 갔습니다. 결혼식은 중단되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재민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뇌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재민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회장, 도연, 서윤, 준혁이 네 사람이 침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재민은 아직 말이 어려웠지만 한 단어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지. 제가 말 안 들어서. 아니야. 아빠가 틀렸어. 너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빠 잘못이야. 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울었습니다. 도연도, 서윤도, 준혁이도 모두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으로. 5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꾸준한 재활 치료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떨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민은 회장의 저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도연과 서윤도 결혼 후 저택 별관에 거주했습니다. 준혁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택 정원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회장, 재민, 도연, 서윤, 준혁이 5사람이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하나 결정한 게 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병원에서요. 음악 치료? 네. 제가 깨어난 건 가족들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특히 도연이가 기타 쳐주고 노래 불러준 게 도움이 됐대요. 도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형, 그거 들렸어? 다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들렸어. 형이 부르는 노래가 따뜻했어.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인간 환자들한테도 음악 치료를 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깨어날 수 있게요. 회장은 재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지원아마. 정말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제는 아빠가 막지 않을 거야. 재민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한 달 후 시립요양병원의 희망음악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전문 음악 치료사들을 고용하고 최신 장비를 갖췄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미는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소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와 이야기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손 잡아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센터는 저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음악의 힘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요. 재미는 단상을 내려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떨림이 있었지만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연주가 끝나고 재미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형, 오늘 연주 정말 멋있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재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손이 떨려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 계속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야. 서윤이 거들었습니다. 재민 씨, 오늘 센터에 벌써 환자 가족들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정말? 네. 다들 희망을 갖고 계세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음악 치료사 될래요. 재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응,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회장은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착하네. 할아버지도 음악 좋아해요? 그럼. 할아버지도 옛날에는 음악 좋아했어. 근데 일하느라 잊고 살았지. 재민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네. 할아버지가 행복하셔야 우리도 행복해요. 회장은 아들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다. 정말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니? 재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날부터 회장은 매일 저녁 재민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70평생 처음 배우는 악기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렇게 누르세요. 재민이 회장의 손을 잡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회장은 서툰 솜씨로 학교종을 연주했습니다. 틀리기도 하고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즐거웠습니다. 형, 아버지 재능 있으신데? 도연이 옆에서 농담했습니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재능은 무슨, 늙어서 배우니까 어렵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재민이 격려했습니다. 회장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3달 후 회장은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생일날 회장은 손자 앞에서 생일 축하합니다를 연주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가 환호했습니다. 회장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생일 축하한다. 온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음악치료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십 명의 식물인간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그중 5명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재민의 이름은 의료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재민은 음악 치료 외에도 직접 환자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병원 로비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재민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로비에 흘렀습니다. 회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음악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재민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윤강호 회장님. 회장은 놀라 재민을 보았습니다. 재민은 아버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아빠 나와서 같이 치세요. 나를? 네. 같이 쳐요. 학교종. 회장은 주저하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멜로디를, 회장은 간단한 반주를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로비가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회장과 재민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 너 때문이야. 내가 잘 가르쳐줘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72세가 됐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계셔야.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입니다. 회장은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이가 새 회장이 될 것입니다. 도연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넌 의사지만 경영 마인드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 넌 좋은 회장이 될 거야. 하지만, 그리고 재민이가 부회장으로 도울 것입니다. 재민도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너는 음악치료센터도 운영하고 동시에 회사 복지 부문을 맡아라.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라. 재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아빠, 정말 은퇴하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할 일이야. 아버지는 뭐 하실 건데요? 음악 배우고 손자랑 놀고 그림도 그려볼까 해. 평생 못 해본 거 다 해보려고. 재민이 웃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그래.
너희 덕분이야. 회장은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다시 기회를 줘서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아빠.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집에 돌아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아버지, 내가 아니었으면 준혁이는 아직도 길거리에 있었을 거야. 재민이도 혼자 병실에 있었을 거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특별해. 진심으로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고맙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회장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3년 후였습니다. 회장은 75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은퇴한 후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이제 베토벤 소나타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준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민에게 배운 피아노와 작곡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택 정원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회장, 재민, 도연, 서윤, 준혁이, 그리고 도연과 서윤의 딸 윤서아까지 6명이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작곡한 곡 들려드릴게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오, 그래. 어디 들어보자. 준혁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음악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가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회장은 박수를 쳤습니다. 멋지다, 준혁아. 정말 재능 있구나. 감사해요, 할아버지. 이 곡 제목은 가족의 노래예요. 가족의 노래? 네.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재민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자랑스럽다. 아빠도 최고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배우고 싶어. 세 살배기 서아가 준혁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나중에 가르쳐 줄게. 지금. 알았어. 준혁이는 서아를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 건반 하나를 눌러줬습니다. 딩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가 깔깔 웃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윤강호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단이요? 네. 무연고 노인들과 소외된 환자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음악치료 연구도 지원할 겁니다. 재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요? 그래. 내가 평생 번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멋지세요, 아버지. 도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서윤이가 맡아줬으면 합니다. 서윤이 놀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요? 제가 그런 큰 일을. 당신이 제일 적임자요.
당신은 진심으로 환자를 돌볼 줄 알아요. 부탁합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식사 후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옛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재민이와 크게 싸웠다. 음악을 하겠다며 말을 안 듣는다. 아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울 줄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까? 회장은 그 문장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회장은 펜을 들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재민이와 도연이가 자랑스럽다. 서윤이가 고맙다. 준혁이가 예쁘다. 서아도. 이게 행복이구나. 늦게 깨달았지만 감사하다.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피아노를 치고 서아가 노래를 부르고 재민과 도연이 박수를 치는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온 가족이 함께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해요. 서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칠게. 회장은 준혁이 옆에 앉아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연주였습니다. 재민이 기타를 들고 와서 함께 쳤습니다. 도연은 탬버린을 쳤고 서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아는 춤을 췄습니다. 저택이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이 넘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이와 서아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내가 더 고맙지. 다시 돌아와줘서.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용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가족이에요. 회장은 서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구나. 바로 가족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그날 밤 회장은 가장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